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내란 사태가 중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거듭된 압박도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획책하는 것이 혹여 내란 속에 윤석열의 공소기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일원화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엄군 핵심 지휘부 혐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렇게 소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가운데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공수처의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이후 수수는 체포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십니까?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도 수치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기로 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걸로 보입니다.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수는 체포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조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을지, 계속 버티다가 체포 위험에 놓일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되고 또 2차 소환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 가능성도 크다지만 그 사이에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계속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위한 모든 절차에도 불응하고 있는데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큰 소리 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경호 인력 뒤에 숨어
시간을 끌며 버티는 모양새라 하루빨리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건 수치 거부로 반송 처리됐습니다. 말 그대로 받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관저와 대통령실로 들고 갔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압수수색도 가로막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경호처 서버에는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나 통화했다는 보안용 휴대폰 통신 기록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첫 압수수색 때는 극히 일부 자료지만 이미 제출 형식으로 내줬지만 경호처가 이제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 심판 서류는 아직도 윤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내고 직원이 직접 들고 갔지만 거부되거나 반송됐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대통령실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달 자체가 늦어지면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헌재의 명령이 담긴 서류조차 받지 않고 피하고 있는데요. 내일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헌재가 이번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따질 핵심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 5분짜리 요식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회의록도 없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미 위헌성이 확인됐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원문을 스스로 밝히라고 하면은 증거로서는 더 명확한 거죠. 포고령 내용이 다 위헌이잖아요.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번 준비 명령을 어제는 전자송달로, 오늘은 우편으로 추가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헌재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주 전체 재판관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평의는 내일 열립니다.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이것도 다루실까요? 예,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 지연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사건이 공수처로 검찰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어떤 기록들이 관련 기록들이 다 갈지 이런 거 따져봐야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윤 대통령 조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네, 통상 이제 두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공수처는 지금 2차 출석 요구일을 고심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르면 다음 주 중이 될 텐데요. 사실상 다음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는 28일 전에는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소장이 공개될 가능성도 크고요. 김 전 장관 측을 통해서 수사 기록이나 증거가 윤 대통령 측에 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큰 소리 치면서 얘기했던 건 달리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헌재 심판 서류 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체포나 구속영장에 대비해 절차를 악용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 대통령이 자신은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출석 요구서를 못 받았다. 그래서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서류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는 다른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말로 도달주의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장기간 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운 사람들이 서류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법률가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법 기술자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생일이라서 지지자들이 축하 꽃바구니를 관저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또 수령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후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윤 대통령도 무대응으로 계속 소환에 불응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꽃바구니,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는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네. 참. 지금까지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청문회를 열고 첫 탄핵 심판 기일인 이번 달 27일 전까지는 재판관 출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반대하며 인사청문 첫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뒤 회의에도 불참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야권은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 관리에 따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던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인청특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야당 추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만에 끝내고 이튿날에는 여당목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 25일을 지나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임명 절차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청문 절차 불참은 내란 공조 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이 상황이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 인사청문회 및 추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스스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임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부터 탄핵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과거에서 전혀 배운 것 없이 정권에만 집착하면서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아직까지 왜 진정한 반성이 없느냐? 이러다 아예 당이 사라지겠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당 국민의힘 1, 2인자, 대표와 원내대표는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 것일 텐데 정작 대통령을 비판해온 당대표는 쫓겨나듯 물러났고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려 한 원내대표가 임시로나마 당 실권을 쥐게 된 겁니다. 8년 전 탄핵의 강에 내몰렸던 보수정당.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자유롭게 투표했고 절반 가까운 62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배신자 꼬리표. 당시 탄핵을 반대한 친박계는 22대 국회에서 25%가 현역으로 살아남았지만 배신자 꼬리표가 붙은 탄핵 찬성, 비박계의 생존율은 11%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년 후에는 다 윤상열이 있어 좋아. 8년 전 배신자 꼬리표의 위력을 직접 보고 겪은 경험들은 결국 중진들이 끝까지 탄핵 반대를 고수한 배경이 됐습니다. 보수 정당이 더욱 지역색이 강한 영남 정당으로 쪼그라든 점도 지금의 여당 분위기에 영향을 준 요소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19명에 불과하지만 영남권 비중은 59명으로 당 전체 과반입니다.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고 배신자만 아니면 보수 정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기 쉽습니다. 야당은 내란 동조당이 되기 싫다면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질타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내란 속의 윤석열 방탄이 아니라 국민께 석고대죄가 먼저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쓴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이 완전히 그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냐. 네. 두 번째 탄핵 사태를 겪게 된 보수 정당. 8년 전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듯 탄핵 반대가 득세하며 8년 전보다 퇴행한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12.3 내란에서 군 동원을 배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 문 사령관은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는데 오늘 다시 체포됐네요. 네, 당시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를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서 석방됐는데 오늘 낮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겁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고 불승인한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수사기관들끼리 대상을 나누기로 합의가 되면서 정보사 수사도 빠르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등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에 실제로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계엄을 모의하는 등 내란의 배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 경호처에 가로막혀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실패했죠. 네, 대통령실 경호처가 오늘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사유서를 공조수사본부에 보내왔습니다. 군사상 기밀, 공무상 이유를 들었는데요. 어제 8시간 대치하다 경찰이 물러났고 경호처는 오늘까지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녁 5시쯤 저런 입장을 보내온 겁니다. 공조본이 압수하려는 대상은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할 때 쓴 비화폰 서버 기록입니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법정을 근거로 경호처가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이고 협조 지시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시할 일이 없다며 일단 관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증거인멸과 경찰 경호처 간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공조본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국정원에 전달됐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 이 명단을 누가 처음으로 작성하고 지시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인물들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명단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짙어진 겁니다. 앞서 국회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인사들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체포 대상자 명단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모두 14명이 체포 대상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작년 말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쯤 윤 대통령이 사적 자리에서 시국을 걱정하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 조치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했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말을 했던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걸로도 안다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이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인사가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냐며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국민 주권,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일 뿐더러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자문한다는 석동현 변호사.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고도 했습니다. 정권 찬탈 목적이 있어야 내란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150명만 모여가지고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학자들은 왕이 국가 권력을 독점했던 전제 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논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조잖아요. 국민이 곧 국가인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을 그냥 왕으로 생각하시다시피 하시는 것 아니냐. 과거 왕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왕이 국가이라고 생각되던 그러한 전제군주 시대에 나 있을 법한 그런 주장이고요. 내란죄는 대통령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눠 갖게 한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관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크게 명백한 내란이죠. 형법 조문만 봐도 내란죄는 정권 찬탈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입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정권 장악 내지 정권 찬탈 목적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켰던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형법의 구성 요건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거죠.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되었을 뿐 엄연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대표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친구인 석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소송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검사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석동현 변호사는 2년 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16년과 2020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정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돌연 선거 무효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이 떨어진 인천 연수울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며 낸 소송의 변호를 맡고 나선 겁니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생한 역사의 증인과 또 목격자가 되어 주십시오. 대법원은 수작업 재검표와 현장 검증 끝에 2년여 만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석 변호사는 다시 22대 총선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또 낙천됐습니다. 그러자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지대대표님은 석동현 변호사. 기독교 중심의 극우 정당으로 광화문 집회를 통해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곳입니다. 이 민주당 얘들이요, 요번에 마지막으로 아주 비장하게 부정선거할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원내 진출에 실패한 자유통일당은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 믿을 수 없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선관위를 점검하려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로 활용할지 묻는 MBC 질의에 석 변호사는 그 부분을 모르고 말할 입장도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새로운 핵심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들 셋은 내란의 핵심 공모자라는 것 외에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부정선거론의 신봉자였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공동체에 빗대서 망상 공동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의 핵심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내란 가담 세력을 모았습니다. 11월 초 정보사 정모 대령을 포섭할 때도 극우 유튜브에 부정선거 주장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나 예비역 장성 교육용이었다고 노 씨는 밝혔습니다. 계엄 이틀 전 정보사 수뇌부 3인방과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가 나올 것이라며 선관위 침탈을 사주했습니다. 명확한 혐의나 근거도 없이 일단 선관위를 점령하면 명분이 나올 거란 망상에 가까운 발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부정선거론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내란 모의는 최소 11월 초 예산안 통과나 탄핵 의결보다 먼저 이뤄졌습니다. 부정선거론을 빼면 다른 명분은 뒤늦게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비틀린 믿음에 진심으로 동조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고 많은 일선 군간부와 장병들의 항명과 태업으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극우 유튜브를 즐겨봤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이 빠져들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당선된 대선 결과도 의심했다는 게 후보 시절 가까이서 보좌했던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인데요. 극우 유튜버들은 지금도 부정선거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뒀던 재작년 2월 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며 대뜸 2년 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꺼냅니다.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대선 결과조차 의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5에서 10%포인트 앞섰는데 개표 결과 0.73%포인트밖에 못 이긴 게 이상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와 비교하며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후보가 73%를 득표했는데 자신의 서초구 득표율이 65%에 그친 것도 부정선거의 증거란 주장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초기였었을 때 그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경선 후보 때부터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에 몰래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꺼냈다가 비판에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한 극우 유튜버의 하루 전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되풀이한 셈입니다. 특정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 건 맞아요. 그 위장 당원이라는 딱 그 단어가 특정 유튜브 속에 썸네일에 써 있더라고요. 당선 이후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과 간담회에 초청하고 명절 선물을 보내며 각별히 챙겼습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뒤에도 극우 인사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192석이잖아요. 그중에 저는 절반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가짜라는 거야. 대통령은 이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부정선거 증거를 다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장남이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시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니 피신하라는 긴박한 내용의 전화였는데요. 한 전 대표는 설마 그러겠나 싶어 국회로 향했고 실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크게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1시 반쯤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당시 군 내부 정보에 밝은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복수에 친 한동훈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 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그대로 국회로 향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한 대표는 사흘 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첫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통해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이라고 말했다. 방첩 사령관이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한 친한동훈계 의원은 MBC에 통화 발신자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설마 그러겠나 내용이 말이 안 된다 싶어 국회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체포조 정황이 실제 드러나 한 대표가 크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를 미루자 한 대표가 혹시 모를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본청 안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포함한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진실은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와 명 씨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취임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날 김건희 여사도 명 씨와 통화한 건데요. 압수된 명 씨의 휴대전화에선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고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 명 씨가 4년 넘게 썼던 휴대폰입니다. 통화한 전화번호는 김건희 여사 번호였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날짜는 2022년 5월 9일. 취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한 바로 그날입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 씨는 이날 김 여사와도 전화했다고 주변에 말해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서 전화 끄는 거야.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기호, 강대식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윤상현 의원도 불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휴대폰은 모두 3대, 그리고 USB도 있습니다. 나머지 휴대폰 2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 석 대를 검찰이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건진 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코인 사기 사건 수사에서 건진 법사의 실명이 포착됐다는데 이번엔 무속인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부부 관련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 법사가 법당으로 써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64살 전성배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함께 이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두 3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평소 휴대전화 기기를 수시로 교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여럿에게 공천을 빌미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 씨는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부만 돌려준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300억 원대 코인 사기 일당을 수사하다 이들의 계좌에서 건진 법사의 실명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건진 법사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하루 만에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세대에 대해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14년엔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진 경북 영천시장 선거 외에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 소식 취재한 사회팀 손구민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이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석대에 관심이 쏠리는 게 앞서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이잖아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길래 이렇게 가깝게 부부가 지낸 겁니까? 네, 대선 후보의 등에 서슴없이 손을 올리고 또 캠프 직원들에게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니까 국민의힘은 이 네트워크 본부를 바로 해산해버렸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소개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직책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 건데 대선 전략을 조언하면서 자기를 국사,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으로 불렀다는 말도 나왔고요. 경선 토론회 때 윤 후보 손에서 이렇게 임금 왕자가 써져 있던 것도 건진법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계속 수차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거 갖고 고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일광 조계종 소속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대한불교 조계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승려보다는 무속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려보다는 무속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왕자를 건진법사가 써줬다는 얘기가 있다.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윤 대통령 이전에 이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사실 김건희 여사랑 가깝게 지낸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 무대에 데뷔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주고받은 걸까요? 네, 이거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건진법사가 들고 다닌 명함인데요. 이게 코바나 컨텐츠 김여사 회사죠. 여기 전성배 씨 이름 옆에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엔 김여사가 주관한 전시회의 VIP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또 2018년엔 충주에서 이 가죽을 벗긴 소를 전시하는 굿을 했는데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이렇게 이름이 적힌 연등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거쳐서 이렇게 윤 대통령과 알게 된 걸로 의심이 되고요. 이렇게 무속 행사 등을 통해서 유력 인사들과 알고 지내며 또 기도비, 소개비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 손을 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죽을 벗긴 소를 전시한 굿을 했다. 여기에 참 이 건진법사의 그 압수한 석대 휴대전화 여기에 누구의 목소리가 있을지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근데 검찰이 코인 사기를 수사하다가 건진법사의 실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건진법사가 체포됐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코인 사기 일당이 구속된 거는 지난 7월입니다. 그리고 5달 만에 이 수사가 건진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된 거죠. 지금은 6년 전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것도 경북 영천 한 곳인데 그간의 행적을 감안하면 좀 그곳뿐일까? 특히 대선을 지나서는 또 어땠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유력 정치인 아니면 나아가 대통령 부부의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들이 나오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 탄핵안이 이렇게 통과되자마자 체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5달간 뭉개다가 정치적 타이밍을 보고 꺼낸 거 아니냐, 아니면 건진법사 입을 막기 위해 잡아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해석이 정치권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검찰은 코인 사기 일당의 진술을 최근에 확보해서 수사하게 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석대에서 뭐가 더 나올지를 지켜봐야겠군요. 계속 소식을 취재해 주십시오. 손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K-팝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응원봉이 반짝이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탄핵 촉구 집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청소년부터 2030 여성들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에 평소 정치적 발언을 꺼리던 연예인들도 간식 등을 선결제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공격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줄곧 울려 퍼진 이 노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원곡자인 소녀시대 유리는 배를 든든히 하고 노래를 잘 부르라며 팬들에게 김밥 선결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위를 감수한 시민에게 응원은 이어졌습니다. 정말 응원하고 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꼭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뉴진스, 아이유, 박찬욱 감독 등 평소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던 문화계 인사들이 빵, 떡, 국밥, 커피, 종류마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유가 국밥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조금 더 시간 앞당겨서 아침으로 먹고 집회. 그런데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집회를 후원한 아이유를 미국 정보기관 CIA에 고발했다는 글이 올라오더니 탄핵 찬성 연예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신고를 독려하는 유튜버까지 나타났습니다. You guys to report her as well. People like IU, the people who think they're awake and smart. 탄핵에 찬성하는 건 반미 행위니까 CIA에 신고하면 미국에 영원히 입국 못할 거란 주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회에 참가했다 뉴스 인터뷰에 응한 시민, 계엄을 비판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에 대한 공격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상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고 부도덕한 어떤 주체로 몰아가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은 집회 후원 연예인들이 광고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 주장한 윤 대통령.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통령의 언행은 온라인에서 또 다른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국방부에서 전 장병에게 배포하는 신문인 국방일보가 군을 불법으로 동원해 군의 명예를 추락시킨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은 채 12.3 내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29분짜리 궤변적 담화 전문을 그대로 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12.3 내란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수사기관에서 적법성이 가려질 거라며 내란 사태의 위법성 인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군 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국방일보 1면입니다.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소개하며 군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이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면엔 통째로 담화 내용을 실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같은 표현들이 강조됐습니다. 기사 형식으로 사실상 29분 담아 전문을 실었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매일 아침 배포되는 국방일보에 온통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입장만 알린 겁니다. 12월 3일 이후 발간된 지면에서 내란 등 비상계엄이 위법했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현 상황, 비상계엄 사태란 말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미화하고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방홍보원장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그 뒤에는 윤석열 캠프 출신의 최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는 지시를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국방홍보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취재진의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입장 역시 모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선호 차관은 계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추후 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봐도 답을 회피합니다.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내란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야당의 탓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시죠. 이번 사태 성격은 규정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추가로 답변 드릴 거 없습니다.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주역인 국방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걸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국방일보는 군 명예회복, 장병 안정 노력, 계엄무관 참 군인까지 피해를 봐선 안 될 것 같은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 군이 마치 피해자인 듯 행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12.3 내란의 핵심 공모자인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을 등에 업고 국방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가 김 장관 취임 후 있었던 군내 인사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실제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렇다 보니 노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정보사령부 정모대령에게 전화한 노상원 씨. 정 대령에게 전역이 몇 년 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대령이 3년 정도 남았다고 하자 노 씨는 다음에 여단장하면 되겠다며 많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예비역, 즉 민간인 신분인 노 씨가 마치 인사권이라도 가진 듯 현역인 정 대령에게 진급을 운운한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대령 등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 상록수역 롯데리아에서 만난 자리. 노 씨는 올해 정보사에서 항명 사태와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장군 진급이 없고 야전에서 여단장 보직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군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정보사의 인사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당은 노 씨가 문 사령관 인사에까지 개입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 씨가 언급한 정보사 항명 사태와 기밀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 장성 인사에서 문 사령관이 자리를 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해당 인사보다 앞선 11월 중순 문 사령관이 전화로 공작 잘하는 15명 정도를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정 대령의 진술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문 사령관이 25일 인사에서 물러났다면 계엄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절친한 사이로 내란을 함께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씨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국방부 비선실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었죠. 시민들이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만든 민주노총을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입틀막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전광판에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과 전화번호가 띄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자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을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항의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의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 5일 긴급 민원을 넣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문자 테러라고 규정했고 방심위는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공범 정당이 좀 후한 묻히고 적반하장이다. 국민들한테 석고 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또 하나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의원의 대2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 방식,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폭넓은 그 제한과 자유가 허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최은유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작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에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행적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MBC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국장의 프락치 활동 내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28사단 82연대 13중대 소속인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김 전 국장이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서클에 동향을 보고해왔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는 녹화 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였던 이재범 씨였습니다. 보안사가 주도한 녹화 공작 과정에 그가 어떤 기록으로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이 적시되었나 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할 기회가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하지만 김순호 전 국장은 비공개 자료가 공개됐다며 고발했습니다. 가전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냈고, 어제 이 씨와 이 씨의 자료 열람을 도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지만 권익위에 공익제보 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제보자는 반발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다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처벌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춘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익제보의 어떤 취지나 어떤 성격을 위축하고 왜곡시킨다라는 점에서 강제 수사를 통한 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보자들은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동안 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는데 내일은 더 춥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한파의 시작을 유통업계에선 반색하는 분위기인데요. 탄핵 국면에 소비 심리도 떨어졌는데 추워지는 만큼 이제라도 연말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오늘, 길거리 옷차림이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많이 껴입고 나왔어요. 러닝 입고 그 위에 니트 입고 그 위에 후드 집업 입고 그 위에 패딩 입었어요.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선 강추위가 반갑습니다. 의류 매장이 일단 붐비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제품에서 두꺼운 제품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매출 비중 한 40%에서 60% 정도는 전주 대비 올라간 걸로 지금. 서울의 한 백화점에선 이달 들어 패딩을 중심으로 아웃도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아동용품과 남성 패션, 장신구나 시계 같은 선물용 제품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연말 특수. 탄핵안 가결 이후 그나마 부담을 덜어낸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아이랑 그냥 가볍게 놀러 왔는데 그냥 보다가 이제 운동화 예쁜 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쇼핑몰에선 12월 둘째 주 1일 방문객이 그 전주보다 1, 2만 명가량 더 늘었습니다. 다만 씀씀이가 줄어든 요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설 명절 선물을 중저가로 내놓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정치 이슈는 이슈대로 가되 그 소비자들이 정치의 그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받으시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혼돈의 12월 첫 주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2조 4,797억 원으로 11월보다 1,8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다가올 설날까지 위축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매체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병원에 북한군 병사들이 입원해 있다며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쿠르스크 최전선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에 한 무리의 남성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다리를 다친 듯 발을 쩔뚝이며 걷거나 팔에 깁스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이보케이션 인포는 텔레그램 채널에 이 영상을 공개하며 쿠르스크 지역 한 병원에서 부상당한 북한군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1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러시아 환자들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고 머무는 층도 별도로 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 수십 명이 전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간 17일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 50명을 사살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Pyongyang disregards human life just as much as Moscow does, paying Russia with people in exchange for goods and military technology. 이미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It's also not surprising that now North Korean soldiers are suffering losses on the battlefield. In response to Russia's escalation,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약 10,000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군과 합동으로 최근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투입된 걸로 알려져 사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1에 힘겹게 잔류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낸 전북이 새 사령탑 찾기에 한창인데요. 광주의 돌풍을 이끈 이정효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강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10위를 기록한 뒤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간신히 잔류에 성공한 전북. 시즌 도중 부임한 김두현 감독과 7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서둘러 새 사령탑 선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광주 이정효 감독.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 전술 능력을 인정받았고 시즌 중 음주 사건까지 불거졌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아야 하는 지도력도 제격이라는 평가입니다. 광주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과 계약 기간 도중 팀을 떠나는 것에 대한 위약금 정도가 작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 구단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을 접촉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밝혔고 이정효 측 관계자도 여러 구단의 오퍼도 들어오고 있다며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구단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정효 감독도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혹시 진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지? 네, 무조건입니다. 예, 저는 무조건 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버티다 보면 저한테도 해외에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저는 무조건 나가서 부딪혀보고 싶습니다. 강원을 떠난 윤정환 감독과 최강희 전 감독의 이름도 나오는 가운데 전북은 다음 달 초 전지훈련이 시작하는 만큼 조만간 사령탑 선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지난해 LA 다저스에 입단한 강속구 투수 장현석 선수가 미국에서 첫 시즌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간의 마이너리그 생활은 어땠을까요?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교 시절 150km 후반대 광속구를 뿜어내며 지난해 KBO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거론됐지만 과감하게 다저스 행을 선택한 장현석. 루키리그에서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구속 저하와 제구 문제로 고전했지만 싱글 A로 올라가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 다시 96마일까지 다시 잘 올라가서 일기를 좀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한 타자 한 타자 상대하는 거 다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다 적죠.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과는 확 달라진 마이너리그 생활. 다저스를 거쳐간 대선배들의 존재가 적응에 큰 힘이 됐습니다. 요즘은 너무 잘 나와요. 로우웨이부터는 셰프가 있어요. 너가 찬업박보다 공 더 좋다고 막 그러길래 그래서 진짜? 야, 고맙다 야, 이러고.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은 더욱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야마모토 선수는 좀 자주 봤어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막 보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죠. 김태견 등 국내에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른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미국행의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갔으면 저 신인상 될 거였을까? 이런 재미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야구를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2027년 빅리그에 데뷔할 거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장현석은 2년 뒤에 열리는 WBC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불러줬다면 당연히 나갔겠죠. 나가서 뛰고 싶었던 게 혹시? 저요? 대만전 선발이요. WBC 당연히 나가고 싶죠. 대한민국이 우승할 수 있도록 좀 저도 같이 하고 싶죠. MBC 뉴스 박지훈. 프로배구 경기 도중 상대 감독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한 흥국생명의 외국인 코치가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제 흥국생명과 정관장 경기 2세트. 정관장이 작전 타임을 부르자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가 정관장 고이진 감독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관장은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배구연맹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편 코보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KB손해보험이 라미레스 남자 대표팀 감독을 영입하려 한 데 대해 대표팀 감독 계약 기간은 구단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기로 한 종전 이사회 결정을 유지한다며 겸직을 불허했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32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15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진안에도 이렇게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터운 옷을 입고도 옷깃을 자꾸만 여며가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 판문점과 철원의 기온은 영하 15도를 밑돌았고요. 서울 은평구의 기온도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을 꽁꽁 얼렸던 찬바람은 내일은 남부지방 깊숙이 내려가겠습니다. 최저 기온 지도를 보시면 영하 5도 선이 오늘은 중부와 일부 경북 지역까지만 걸쳐 있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내륙 지역이 영하 5도 선으로 뒤덮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장수와 군위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 이상이 더 낮겠고요. 중부 지역도 오늘 아침과 비슷한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의 힘이 조금씩 빠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5도, 춘천이 영하 1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서울 5도, 부산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